수학의 역사하면 일반적으로 서양 수학자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수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흔히들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시대에 실용학문인 산학은 경시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수학은 일상생활부터 나랏일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야였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원주율을 알았고 직각삼각형, 거듭제곱, 방정식 등의 수학 지식을 생활 속에서 활용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님은 산학은 국가적으로 필수이다. 널리 산학을 익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어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건설, 토지 측정, 세금 등 행정가 백성의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연구를 이어가던 조선의 산학자들 중에서 천재 수학자라 불리던 인물, 바로 홍정화입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3가지를 사용하여 암산으로 금방 풀었다고 하며 조선을 무시하던 중국 사신도 그의 수학 실력을 인정해 조용히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산학의 자존심을 세운 홍정화의 일대기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수학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홍정화는 조선 중기의 수학자로서 본가는 남양, 자는 여광입니다. 숙종과 영조 때의 수학자로 숙종 10년인 1684년 경기도 남양에서 대대로 수학을 하는 산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홍정화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외조부, 그리고 장인까지 모두 산학자였으며 그의 오형제 모두 수학 분야의 과거 시험인 산학시험에 합격했는데 이 산학시험에 합격한 110명 중 100명이 홍정화의 가계에 들어있을 정도로 조선 최고의 산학자 집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문에서 자란 홍정화는 산학을 상인들의 학문이라며 천시하던 조선시대에서도 쉽게 산학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숙부로부터 수학을 배웠는데 그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홍정화의 질문을 받으면 온 가족이 며칠 동안 골머리를 싸매고 매달려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수학을 사랑하던 홍정화는 20살 약간의 나이에 국가에서 치르는 산학시험에 합격한 후 본격적으로 산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학의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수학자인 유수석과도 교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713년 5월 어느 날 산학자 유수석과 함께 조선에 온 중국의 사력 하국주를 만나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력은 중국 천문대의 관직으로 하국주는 천문과 역산에 밝았고 산학에도 뛰어난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한양의 위도를 계산하는 임무를 띠고 사신 일행과 함께 한양으로 온 것이었는데요. 수학 공부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을 만큼 겸손하고 열정적인 학자였던 홍정화는 하국주를 만난 자리에서 공손히 산학에 대해 가르침을 내려달라 요청했습니다. 당시 수학 공부는 문제를 풀거나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생각의 부족함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국주는 스스로 청나라를 세계 제1의 문화대국이라 여겼고 자신이 청나라 제1의 수학자라 생각하기에 우쭐대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360명이 한 사람마다 은 1량 8전을 낸 합계는 얼마나 되겠소? 그리고 은 351량이 있소. 한 섬의 값이 1량 5전 한다면 몇 섬을 구입할 수 있겠소? 홍정화는 어릴 적부터 산학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던 터라 문제를 듣자마자 그 즉시 답을 말했습니다. 앞 문제의 답은 648량이고 뒷 문제의 답은 234섬이 되오. 홍정화가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문제를 풀자 하국주는 당황하며 다시 도형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225평 방자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요? 이번에도 홍정화는 제곱해서 225일 수는 15가 되니까 답은 15이지요 하고 답했습니다. 조선의 수학자들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했던 하국주는 이제는 자세를 바로하며 홍정화와 유수석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지자 동석했던 청나라의 관리 아제도는 하국주의 체면을 살려줄 생각으로 참견을 하며 나섰습니다. 하사력은 계산에 대해서는 천하에 따를 자가 없는 실력자요. 조예의 깊이는 여러분 따위는 도저히 견줄 바가 못 돼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내어 사력의 실력을 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자 홍정화가 문제를 냈는데 지금 여기에 공 모양의 옥이 있습니다.
이것에 내접한 정육면체의 옥을 빼놓은 껍질의 무게는 265근이고 껍질의 두께는 4치5푼입니다. 옥의 지름과 내접하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각각 얼마입니까? 이 문제를 들은 하국주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한참 동안 고민해도 답을 말하지 못했고 나중엔 얼굴이 벌개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요. 당장에는 풀지 못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답을 주겠소. 그러나 다음날에 만난 하국주는 끝내 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국주의 참패였습니다. 홍정아는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약 5치이고 옥의 지름은 약 14치다 라고 말하며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옥의 지름을 구하려면 구의 부피를 내는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 홍정아는 구의 부피를 위와 같이 구했고 파이의 값도 약 3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홍정아의 문제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답과 같나요? 오늘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우는 구의 부피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홍정아의 공식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공식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정아의 능력에 감탄한 하국주는 자신이 가진 서적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를 제안하였으며 조선에 없던 삼각함수를 이용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에 홍정아가 어떻게 푼 거냐고 물어보자 하국주는 기하원본과 측량전이라는 두 책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자신이 기욱하면 사심편을 통해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홍정아와 하국주는 좋은 인연이 되었다고 하며 때마침 하국주는 방정식 이론을 몰랐고 홍정아는 삼각함수 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학문적으로 주고받은 게 많았다고 합니다. 홍정아는 1724년 9일집을 저술하였는데 동양수학의 해법을 집대성하고 새롭게 응용한 수학서입니다. 철학에 가까운 서양 수학과는 달리 우리 수학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발달해 왔는데요. 천지인 8권과 부록 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9일집은 세금이나 곡식의 양을 계산하는 등 당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단순히 수학적 원리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급류, 다발, 버발 형식으로 수론과 기하, 고차 방정식과 관련된 수학 문제 500여 개와 그 풀이 과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산술책인데도 숫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숫자 없이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홍정아를 비롯한 조선의 산학자들은 산가지를 이용한 산목셈을 통해 계산을 했답니다. 조선 수학은 특히 산가지를 사용한 계산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명나라 이후 상업적 필요 때문에 주판이 널리 보급되면서 산가지가 사라졌지만 상대적으로 상업의 발달이 늦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산가지를 사용한 계산법이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세로로 산가지를 놓아 1 단위의 숫자를 표현했고 5가 넘어갈 경우 1 단위의 산가지 위에 가로로 산가지를 한 개 올려주고 표현해줬습니다. 10 단위의 숫자는 가로로 늘어놓아 표현했고 50이 넘어갈 경우 10 단위 산가지 위에 세로로 산가지를 한 개 올려주고 표현해줬습니다. 홍정아는 바로 이 산목셈과 중국에서 사라진 천원수를 활용하여 미지수 개념과 조선시대 방정식 풀이도 완성했습니다. 천원술이란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동양 전래의 계산법으로 9일집에 서술된 입천원일은 어떤 것을 미지수 x로 놓는다 라는 뜻인데 이를 통해 10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담으며 조선만의 방정식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훗날 중국에서는 조선의 수학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서 동양 수학의 명맥이 끊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나라를 상대로 조선 수학의 자존심을 지켜낸 홍정아. 중국에서 넘어온 수학책에 의존하던 당시에 직접 책을 쓴 수학자는 흔치 않습니다. 홍정아라는 인물이 우리 수학사에서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홍정아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수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얻어낸 조선 최초의 수학자이며 이것은 조선 수학의 업적으로 가장 뛰어난 결과 중 하나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수학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